발견하고 들어온 정보를 CNS로 보내는 그런 감각 기능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그 머슬 스피드하고 골지 텐던 오간, 주로 이제 프로프리오셉션에 반영하는 것들인데, 이거 말고도 뭐 리가멘트에 있는 리셉터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생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슬 스핀들은 이제 스핀들은 근방추라고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퓨지폼 형태의, 뭐 저도 어떤 뭐 민속촌에서 봤나, 이 물레 그 다락 이렇게 사이사이로 실을 꿰는 그 모양을 갖죠. 근방추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우리 스켈레탈 머슬의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익스트라, 보통 우리 스켈레탈 머슬 그러면 그 머슬 스핀들 관점에서 보면은 요 바깥에 있는 그 스켈레탈 머슬을 익스트라 퓨전 파이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특이적으로 뭐 감각 기능하고 운동 기능이 같이 섞여 있는 특이적인 머슬 파이버들이 캡슐 안에 들어있죠. 길쭉한 형태로 주로 이제 그 텐던에 가까운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인트라퓨절 파이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감각기와 운동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길쭉하게 생긴 그런 근육 파이버인데, 보통 근육은 여러 개 여러 개 세포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개 핵이 세포 안에 들어있을 때 파이버 안에 이렇게 중심부에 핵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그런 형태를 가진 것들을 뉴클리어 백 파이버, 핵 주머니 섬유라고 번역을 하고, 핵이 이제 좀 길쭉하게 생겨서 핵이 일렬로 체인 형태로 있는 것을 뉴클리어 체인 파이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을 그 중심부 쪽을 지배하는 그 에퍼런트 파이버 너브 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가 이 백 파이버를 주로 지배하는 게 그룹 1A 파이버, 그리고 체인 파이버를 지배하는 게, 여기서 감지를 하는 게 그룹 2 파이버.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늘어나는 스트레치에 의해서 활성화되죠. 그룹 1A하고 그룹 2B를 보면은 앞으로 가보죠. 그룹 1A하고 그룹 2, 그러면 비교적 좀 굵은 파이버, 레퍼런트 파이버로 구성돼서 뭐 빠른 신호 전달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안쪽에 말고 바깥쪽으로 그 컨트랙타일 엘리먼트가 있어서 뭐 머슬 파이버랑 같은 기능을 하죠. 이건 감마 모터 뉴런에서 나온 감마 이퍼런트 파이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깥쪽에 익스트라 퓨절 파이버는 알파 모터 뉴런의 ND에 의해서 우리 수의적인 수축대, 물론 감마 모터 뉴런도 활성화되지만 이제 수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그 센서리 에퍼런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킷을 보게 되면은 일종의 리플렉스 아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슬 스핀들에서 1A 파이버, 이제 DRG 뉴런의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게 바로 알파 모터 뉴런으로 모노시냅틱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모터 뉴런의 그 1A 파이버의 흥분이 바로 알파 모터 뉴런,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익스트라 퓨절 파이버의 컨트랙션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 리플렉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진 거죠. 그림은 뭐 조금 전에 나온 그림은 같아요. 그런데 요 각각 알파 모터 뉴런하고 감마 모터 뉴런, 감마 모터 뉴런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엔트리 혼에서 시작해서 인트라 퓨절 파이버의 양쪽 컨트랙타일 컴포넌트 쪽으로 가서 컨트랙션을 일으키죠. 둘 다 위에서 내려오는 상행의, 그러니까 하행의 파이버에 의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패시브한 스트레치, 그러니까 뭐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힘을 뺀 상태에서 뭐 다리를 발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서 스트레치를 시키게 되면은 원웨이 파이버가 먼저 흥분을 합니다. 그러냐면은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게 되면은 뭐 스켈레탈 머슬도 당연히 스트레치가 되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인트라퓨절 파이버도 패럴렐하게 있기 때문에 스트레치가 일어나는데, 여기는 이제 감각 기능이 있어서 원웨이 파이버가 활성화되면서 알파 모터 뉴런이 활성화돼서 근육을 수축을 시키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살살해서는 일어나지 않고 보통 그 리저크 태핑을 하죠. 의자에 이렇게 앉게 하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 망치, 의사의 상징이 있잖아요, 그죠? 의사의 상징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 고무 다라이 색깔, 그걸로 된 고무로 이 파텔라 텐던을 톡 치면은 이렇게 리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아주 순간적으로 스트레치가 일어나면 파텔라 텐던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거기에 붙어서 가깝게 붙어서 작동하고 있는 원웨이 파이버가 이렇게 늘어나서 활성화되면은 알파 모터 뉴런, 그 쿼드리셉스 머슬의 그 알파 모터 뉴런을 활성화시켜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체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은 그 볼런터리한 컨트랙션, 알파 모터 뉴런이 알파 모터 뉴런이 수축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인트라퓨절 파이버는 늘어나는 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럴 경우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인트라퓨절 파이버가 찌그러질 거예요. 그러면은 잘 활동을 하지 못하겠죠.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할 테고. 근데 보통은 이제 볼런터리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은 알파 모터 뉴런하고 감마 모터 뉴런이 동시에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스켈레탈 머슬이 수축을 해서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면 더 이상 요게 작동을 잘 하지 못하겠죠. 감도, 센시티비티가 많이 떨어질 테니까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셋 포인트로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감마 모터 뉴런이 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알파 감마 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수의적인 볼런터리한 컨트랙션을 할 때는 반드시 알파하고 감마 모터 뉴런이 동시에 같은 정도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그려진 거는 약간 좀 그림이 다르죠? 그죠? 알파, 감마, 볼런터리 하면은 원웨이 파이버의 활성이 없어야 될 텐데, 여기서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감마 루프라고 해서 우리 스켈레탈 머슬을 수축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냥 알파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뇌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와서 알파 모터 뉴런을 수축하면은 뭐 수축이 일어나죠. 또 한 가지 방식은 이런 반사 활동을 이용하는 건데, 먼저 그 감마 모터 뉴런을 먼저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에 쭉 그려지나요? 감마 모터 뉴런을 수축하면은 원웨이 파이버가 활성화되겠죠, 그죠? 늘어나니까 원웨이 파이버가 활성화돼서 그게 리플렉스로 알파 모터 뉴런을 수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마 루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마 루프를 설명하는 거고, 이 볼런터리 컨트랙션은 뭐 요 옆에다 하나 다시 그리셔가지고 원웨이 파이버 활성화 없이 요 밑에 두 개만 활성이 있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볼런터리 컨트랙션을 의미를 하게 되죠. 제가 일단 쓰고 쭉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 표현이 좀 틀려가지고 정정을 했고, 자, 머슬 센서리 리셉터를 이제 자세한 지식을 여기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머슬 스핀들은 인트라퓨절 머슬 파이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센서리 모터 펑션이 있어요. 센서리는 1A 뉴클리어 백 파이버, 2는 뉴클리어 체인 파이버. 그래서 얘네들이 1A, 2 이렇게 모양이 다른 형태인데 뭐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이 다르고 이
전도도도 그 파이버 종류가 다른 걸로 봐서 뭔가 다른 특성이 있겠죠. 그게 바로 다이나믹 레스폰스와 스태틱 리스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리학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페이직하고 토닉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또 다른 명칭으로 뭐 지난 시간에 뭐 스텝 펄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많은 경우 다이나믹 리스폰스, 스태틱 리스폰스 이것도 이제 페이직, 토닉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작년 1학기 때군요. 1학기 때 컨트롤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리스폰스는 변화율에 대해서, 변화 속도에 대해서 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떤 정도의 셋 포인트에서라도 변화율이 빠르면 반응을 하는. 그래서 갑작스러운 발화 증가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 빨리 큰 반응을 신속하게 일으켜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스태틱 리스폰스는 이제 천천히 일어나면서 보통은 랭스, 어마운트, 양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프로포션에 대해서 반응하고 다이나믹은 디퍼런셜 반응에 대해서 그 분석에 의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터 뉴런은 모두에 마찬가지로 각각 뉴클리어 백 파이버, 뉴클리어 체인 파이버의 그 감마 모터 뉴런의 엔딩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반응 자체도 이제 다이나믹 감마 다이나믹 파이버가 활성화되면은 그 백파이버에 연결된 원웨이 파이버가 더 활성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나믹 리스폰스를 증가시키고 스태틱은 스태틱 리스폰스를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감마 모터 파이버는 이 원웨이 투 파이버의 발화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주는 근육의 어떤 길이에서도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 테이블로 그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거는 정상 상태에서도 지속적이며 낮은 감마 모터 파이버의 발화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길이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약간의 감소 이런 것도 이제 발화의 감소로 정보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센서리 리셉터는 골지 텐던 오간입니다. 골지 텐던 오간은 골지 텐던 리플렉스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인트라퓨절 파이버 머슬 스킨들에 의해서 흔히 이제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리플렉스 아치를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다 설명됐지만 머슬 스킨들이 신장 스트레치가 일어나면 1A 알파 모터 뉴런, A 알파 파이버, 그래서 근수축. 그래서 리플렉스 아치의 이 5가지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돼 있죠. 리셉터, 에퍼런트, 그다음에 이펙터, 그러니까 센터죠. 그다음에 이퍼런트 파이버, 그다음에 이펙터. 근육이 이펙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노시냅틱 리플렉스입니다. 그냥 곧바로 1A 파이버가 알파 모터 뉴런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건 강력하기 때문에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억제를 하려고 해도 단지 다른 근육에 의해서 방해할 뿐이지 이 니적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는. 그다음에 그룹 2 파이버가 활성이 되면은 뉴클리어 체인 파이버죠. 이건 인터뉴런을 거쳐서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그걸 특이하게 보려고 몇 개의 텐던들을 트래핑을 하면서 기능을 이제 관찰을 하죠. 뉴럴로직 익제미네이션을
파텔라 텐던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텐던들은 이렇게 다 태핑을 하고 그 근육이 있는 부위에 손을 대고 태핑을 하게 되면은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것을 다 느끼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이런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기능을 설명하는 게 바로 요거 이 그림이에요. 뭔가 이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종래 대부분의 연구가 그렇죠. 우리가 그 기능을 뭐 생리적으로는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보통 때는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 나타나니까 그것들을 보통은 손상시키거나 증가시키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을 써서 그 기능을 알아보는데 이 경우는 보죠. 이게 정상적인 컨트랙션이 머슬의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경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척수의 후분 신경절을 절단하고 한 석 달 정도 82일이 지난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원웨이 에퍼런트 림을 손상시킨 경우죠. 그 경우에 머슬이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그 과도하게 컨트랙션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 없어졌다 저런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뭐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디지털한 컨트랙션이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의 배분에 의해서 몇 그룹의 몇 개로 구성된 그 알파 모터 뉴런 그룹의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 아주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는 이렇게 그 단속적인 그런 컨트랙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를 아날로그 형식의 부드러운 컨트랙션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갑자기 수축을 했다가 이완을 했다가 수축을 했다가 이완을 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원웨이 파이버 스트레치 리플렉스를 통해서 이거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또 우리 이런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어떤 때 많이 작동하는지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툭 밀렸어요. 물론 이제 베스큘라 시스템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그러면 움찔하면서 다시 원래 길이를 회복하려는 그런 기능을 다시 원래 자세로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반사 활동이 나타나죠.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한 서너 권 빌려가지고 양팔 위에서 이렇게 놓고 이제 막 사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고 있는데 친구가 뭔가 책 위에다가 한번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가 또 다른 무거운 책을 다른 데를 보고 있는데 탁 올려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무거우니까 이제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흘려버리나요? 그러니까 근육은 이렇게 그걸 이기지 못하고 풀리겠죠. 그죠? 그런데 곧바로 힘을 줘서 다시 원래 위치로, 원래 근육의 길이로 돌아가려는 반사적인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존재를 그 기능을 잘 감지를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고 있을 때 또는 어떤 특정한 길이에 있을 때 불수의적인 그 스트레치가 있을 경우 원래의 길이를 회복해서 원래의 자세를 유지하려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그런 리플렉스입니다. 자, 그런 불수의적인 스트레칭 시에 그게 활성화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의적인 근육 수축 시에는 감마 모터 뉴런도 같이 활성화돼서 새로운 셋 포인트로 계속 맞춰져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운동신경이 한 30%는 감마 모터 파이버라는 거죠. 그러면 알파, 우리 뭐 보통 근육 수축, 무브먼트 생각을 할 때는 알파 모터 뉴런에 의한 기본적으로 포스를 만들어내는 그 힘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30%는 그런 컨트롤 그런 기능도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 정도로.
그리고 요 다른 예인데 이런 그 스트레치 리플렉스는 곧바로 이제 니저크가 일어나게 되면 한번 보세요. 여기를 툭 치면은 약간 까딱하고 바로 멈추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그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수축이 이런 오실레이션을 부리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컨트롤 메커니즘에서 기본 개념이 설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빠른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니비션도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의, 그러니까 빠른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발화율을 증가하거나 반응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작동 시간을 짧게 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해지게 되면은 컨트롤 안 되는 그런 오실레이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앵클 클로너스, 보통 또는 니라든가 대표적인 게 앵클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앵클 클로너스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런 앵클 클로너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발끝으로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툭 떨어뜨려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 아킬레스 텐던이 갑자기 이렇게 스트레칭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잘 잡게 되는데 특정한 질환인 경우에는 이게 늘어났다가 이런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다시 수축하고 다시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가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클로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스트레치 리플렉스의 기능이고, 이 스트레치 리플렉스는 다른 말로 마이오테틱, 옆에 써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스트레치 또는 마이오테틱 리플렉스라고, 우리는 뭐 다 스트레치 리플렉스라고 배웠는데 어떤 그 학자들 간의 용어의 재정립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쓰던 용어들이 약간 혼동을 주게 되고 그거 말고 유사한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현상들이 그 관찰이 되면서 이제 용어가 통일이 안 되면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혼동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로 이제 통일을 하는데 그게 새로운 마치 우리 그 한글 그 의학 용어 되는 식으로 근데 곧바로 다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것들이 편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표준 용어가 정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표준 용어가 한동안은 이제 같이 막 사용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마치 이제 언어가 정립되듯이 표준어는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나 표준어가 아닌 거에 익숙해져서 그걸 쓰게 되면은 그냥 그걸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치 리플렉스 또는 마이오테틱 리플렉스인데 또 하나는 이제 인버스 마이오테틱 리플렉스입니다. 마이오테틱, 그러니까 마이오테틱 이게 그 한글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육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리플렉스 이런 개념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있고 그거에 반한 인버스 마이오테틱 리플렉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골지 텐던 오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골지 텐던 오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건 1B 파이버를 통해서 올라가죠. 디아진 뉴런을 거쳐서 알파 모터 뉴런에 연결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니비터리 인터뉴런이 하나 개재를 해요. 그래서 활성, 1B 파이버의 활성이 인터뉴런에 연결이 되니까 일단 억제 신호가 알파 모터 뉴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쿼드리셉스 머슬이 수축을 해야 되죠, 그죠? 평평하게 익스텐션 상태로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이 근육의 수축이 일순간 풀려요. 그러면은 1B 파이버는 이 골지 텐던에 있는 오간으로부터 시작되는 파이버인데 일시적으로 풀리면은
활성도가 줄겠죠, 그죠? 1B 파이버에 이것도 스트레치 리셉터니까. 그러면은 1B 파이버로 가는 활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알파 모터 뉴런이 기본적으로 약간의 억제 작용을 1B 파이버의 입력으로부터 억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 억제가 줄어드니까 알파 모터 뉴런의 흥분이 커지겠죠. 그래서 쿼드리셉스 머슬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풀려서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질 때 반사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좀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잘 조절이 못할 때도 반사적으로 쿼드리셉스 머슬이 수축을 해서 다시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인버스 마이오테틱입니다. 여기서 인버스라는 말은 아까 그 스트레치 리플렉스하고 반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버스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인버스 마이오테틱 리플렉스는 이제 골지 텐던 오간에서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했죠.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스파이널 코드에서 리플렉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머슬 스트레치 리플렉스 이거는 모노시네틱, 인버스 마이오테틱은 다이시네틱 리플렉스가 되겠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또 하나의 중요한 리플렉스가 이 플렉서 리플렉스입니다. 붉은 반사라고 또는 여러 종류의 이름들이 있어요. 여기 아까 스트레치 리플렉스도 1A 리플렉스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종류인데 플렉서 리플렉스는 위스트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제 위스트롤 리플렉스입니다. 회피 반사 붉은 반사인데 이건 페인 리셉터로부터 시작해서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몸을 위축시키는 반사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크로스 익스텐션 리플렉스 이 위스트롤 리플렉스를 보조하기 위해서 동시에 반대쪽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골지 텐던 리플렉스가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나머지 세 개 쭉 설명을 하죠. 먼저 골지 텐던 리플렉스인데 이제 전체적인 그 서킷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아까 그 그림하고 같은데 골지 텐던에 이렇게 감겨져 있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스트레치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1B 파이버를 통해서 아까 그 1A하고 2 파이버의 중간 정도 크기, 그 사이 정도가 되겠죠. 16 마이크로 여기 밀리로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 미터 정도 되는 굵기로 해서 이니비터리 인터뉴런을 배제해서 알파 모터 뉴런의 반응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버스 마이오테틱 리플렉스도 일으키고 또 하나의 기능은 과도한 근육의 수축 보세요. 팔씨름을 합니다. 팔씨름을 하다가 보통 어떻게 되죠? 졌다 그럴 때 그대로 풀어버리죠. 그렇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과도한 근육 수축을 하게 되게 되면은 최대한으로 막 하는 거죠. 우리가 조절할 이 엄청난 긴장 상태라든가 중요한 마지막 결승선에서의 마지막 스퍼트 이럴 때는 최대 젖먹던 힘까지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근육 수축이 과도하게 되면은 근육 자체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운동마다 주로 손상되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이 햄스트링 머슬의 티어링, 햄스트링 머슬이 많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이 과도한 수축, 자기 능력 이상의 어떤 컨트랙션이 있게 되면은 근육이 찢어지게 되는데 그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정도면은 나한테 어떤 유해한 정도의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다. 그렇게 되면 이 골지 텐던 리플렉스가 활성화돼서 이 알파 모터 뉴런의 활성을 어느 순간에 탁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수축을 멈추게 되고 그냥 주저앉거나 그런 거죠.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보호적인 디펜시브 비헤이비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골지 텐던 오건이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수축을 통한
근육 손상을 받고 또 네거티브 피드백의 기능을 갖게 되죠. 지속적으로 수축의 정도에 따라서 억제적인 그런 작용을 나타내니까. 또 하나의 기능은 이런 것들이 모여져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운동을 일으킬 때 여러 개의 근육들이 동시에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동시성 또는 적정성이 이제 확보되는 하나의 그 방식이죠. 어느 하나의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다른 근육이 좀 적게 수축했다. 그럴 때는 과도하게 수축한 근육을 약간 억제해서 서로 이제 조화롭게 수축이 균형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슬 스핀들은 여기에 아주 큰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머슬 스핀들 안에서도 다이나믹 스태틱이 있지만 골지 텐던 오가나 비교해 본다면은 머슬 스핀들은 길이가 중요한 거고 골지 텐던 오가는 이게 장력이 주된 활성 그런 자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플렉서 리플렉스 또는 위즈드럴 리플렉스인데 다른 말로 이제 노시셉티브 리플렉스 또는 페인 리플렉스 이렇게 또 불린다고 그래요. 다 이제 그 자체의 특성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은 페인으로부터 이렇게 회피하는 어떤 유해 자극으로부터 회피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죠. 길을 가다가 뭔가 날카로운 거에 뭐 발을 찔리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발을 움츠리게 되죠. 그래서 동물의 특성은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 유해한 자극과 항상 맞부딪힐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말미잘의 촉수라든가 이런 것들 딱 건드리면 그 자극으로부터 피해야 되는데 피하는 방식은 항상 자기 몸으로 움츠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렉션 리플렉스는 이렇게 자기 몸 쪽으로 그 사지 발단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플렉션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플렉서 리플렉스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위트로 리플렉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관된 반사가 동반이 돼요. 하나는 리시프로컬 이니비션이죠. 그래서 뭐 플렉션 이렇게 수축을 하려면 반대쪽 안타고니스틱 머슬은 억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플렉션. 햄스트링 머슬이 컨트랙션을 해서 이 엉덩이를 굽히려면은 쿼드리셉스 머슬은 이완이 돼야 되겠죠, 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억제가 이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 관절을 움직일 때 만들어져 있는 서킷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서킷, 자동 서킷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되고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자극이 있는 동안에 자극을 오래 주게 되면 페인을 오래 주게 되면은 처음에 급격한 반응이 나타나다가 점점 피로가 쌓이면서 약간의 길이 움직임의 감소가 일어나죠. 그리고 유해한 그런 자극이 끝난 다음에도 약간 시간을 둬가지고 바로 뭐 없어지지는 않고 약간의 뭐 지속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발화, 액션 포텐셜에 자극은 끝났는데도 아직 액션 포텐셜이 활동 전이가 반복되는 증가된 게 나타나지 줄어들지 않고 천천히 사라지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용어로 우리가 이제 애프터 디스차지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용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0.2에서 0.5초 후 약간 1초보다 안 되는 이 정도면 약간 당연히 느낄 수 있죠. 그런 시간 동안에 이 플렉션 리플렉스를 보조하기 위해서 크로스드 익스텐션 또는 크로스드 익스텐서 리플렉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대쪽 다리에 신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렉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한 발로 서거나 또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반대쪽 다리에 힘을 줘서 자세를 그 플렉션하는 위드롤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그러지 않으면 쓰러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데 약간의 시간차를 두는 건 좀 더 많은 어떤 인턴 이론들을 배제하면서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극이 사라진 다음에도 일정 시간 지속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생리적 자체로는 그렇게 되고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는 약간 좀 짧게나 좀 더 길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강력한 이런 반사 활동들은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그런 반응들입니다. 다만 한쪽에서 이런 요거 플렉션 리플렉스가 일어났을 때 반대쪽 다리에서도 똑같은 어떤 유해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런 리시프로컬 이니비션 또는 크로스드 익스텐서 리플렉스가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스파이널 코드에서 일어나는 운동기에 관련한 제일 이제 기본적인 거죠. 알파 모터 뉴런이 이제 우리 운동기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제일 아래쪽에서 알파 모터 뉴런이 모터 유니트를 통해서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는 게 기본적인 운동 재료가 되죠. 그 과정에 스파이널 리플렉스가 우리 의식하지 않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세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활성들이 근육 수축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조절 작용으로서 리플렉스가 일어나는 몇 가지 기본적인 리플렉스 아치 또는 일종의 뉴럴 서킷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자세하고 그러면 이거 외에 기본적인 운동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그 리플렉스들이 뭐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한번 읽어보죠. 포지티브, 서포티브 리액션. 보통 이 용어를 통해서 대략 어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코드 라이팅 리플렉스, 스파이널 코드 자체에서 일어나는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리플렉스, 리드미컬 스태핑 무브먼트, 그다음에 리시프로컬 스태핑 어버워드 플레임. 그래서 스태핑 무브먼트 또는 워킹 또는 뭐 이렇게 긁는다거나 지금 리플렉스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우리 스파이널 코드에는 일정한 패턴의 운동 패턴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서죠. 뭐 뒤치다가 이제 쓰게 돼요. 겨우 서서 손을 잡아주면 서게 되는데 손을 살 잡아 끌어주면은 다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가게 되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파이널 코드에 들어있는 워킹과 관련된 몇 개의 그 운동 패턴들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발달해 가는 과정이죠. 학습을 통해서 발달하는데 기본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점점 대뇌가 발달하면서 대뇌에서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워킹이 일어나게 되죠. 또 스태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잡아줘서 걸고 나서 계단을 만나면 당연히 못 넘어지죠. 근데 그때도 손을 잡아서 계단을 살짝 끌어주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계단을 짚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일종의 복잡한 방식의 리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걸어가고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스파이널 코드의 자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유니트의 운동 기능이 스파이널 코드에 만들어져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토노믹 리플렉스 또 여기 스파이널 코드 있고 운동 기능 여기서 따로 다루지 않지만 그 다음에 스파이널 샥 대대화가 많이 될수록 이런 아까 기본적인 스파이널 코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동이 좀 대뇌에서 좀 더 컨트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뇌가 제거되는
스파이널 코드가 트랜섹션 되는 그런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능, 이 서킷 자체가 있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패럴리시스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게 바로 스파이널 샥입니다. 그거는 이제 곧바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제 회복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터 펑션의 코티컬 컨트롤. 순서적으로 이제 브레인스템이 그 다음 순서겠지만 콜텍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터 콜텍스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파이널 코드는 이제 위에서 오는 디센딩 컨트롤을 받게 되죠. 수많은 뭐 베스티뷸라 뉴클리어스, 레티큘라 포메이션, 레드 뉴클리어스, 그리고 모터 콜텍스에서 오는 그런 신호에 의해서 복잡한 볼런터리한 컨트랙션,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모터 콜텍스가 작동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모터 콜텍스에서 바로 이제 액시얼 머슬이라든가 핑거나 핸드의 무브먼트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두 개, 액시얼 머슬하고 파인한 무브먼트는 비교적 다른 속성을 갖게 됩니다. 액시얼 머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안티 그래비티 머슬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주로 몸통 주변, 그 다음에 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죠. 전체 자세를 관장하는 그런 몸에 축이 있기 때문에 액시얼, 또 보통 중력에 대해서 대항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익스텐션하는 그런 머슬들입니다. 익스텐션하는 버트리셉스라든가 또 뭐 버테브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머슬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많은 경우 내가 물론 볼런터리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변화하는 환경들, 자세의 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많이 조절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손가락하고 뭐 손 이런 데의 움직임들은 중력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몸통에 붙어 있으면서 이제 내가 아주 생각을 하면서 파인한 무브먼트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조절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액시얼 머슬들은 브레인스템이라든가 메이저 갱글리언, 또 세리벨럼, 물론 이 디스탈 머슬도 많이 관여하게 되지만 스파이널 코드나 브레인스템이나 베이절 갱글리아, 또 세리벨럼 이렇게 운동기에 관여하는 여러 구조들의 어떤 특정한 패턴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아까 워킹하거나 또는 스태핑하거나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디스탈 머슬들은 바로 이제 스파이널 코드로 바로 명령이 가서 이제 원하는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게 하게 되죠. 이 모터 콜텍스도 이제 소마토토픽한 오거니제이션이 있습니다. 이 모터 콜텍스는 정의상 그 다음 그림에 있네요. 어느 부분을 모터 콜텍스라고 하는지 이 전기 자극에 의해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통 뉴로서저리, 신경외과적인 수술을 하면서 뭐 특정한 뇌 부위의 기능들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검색해놨죠. 그때 전기 자극을 국소적으로 이렇게 주어가면서 그 전기 자극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그걸 통해서 운동을 일으키는 그 에어리어를 우리가 모터 콜텍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터 콜텍스는 프라이머리 모터, 이제 종류가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프리모터 에어리어, 프리모터 콜텍스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서플리멘터리 보조 운동류, 서플리멘터리 모터 콜텍스, 이렇게 또 최근에 이제 싱귤레이트 모터 에어리어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전기 자극에 의해서 자극을 하고 이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가 가장 낮은 자극 강도에 의해서 그 근육을 수축하는 머슬의 컨트랙션을 일으키는 그 부위가 바로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가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자극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동의 패턴이 약간 양상이 달라지게 돼요. 좀 더 확장된 운동.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까딱까딱하는 그런 수축. 물론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수축의 형태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런 정도로 국소적인 수축을 일으키는 데 비해서 이 프리모터 에어리어라든가 서플리멘터리 모터 콜텍스는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고 좀 더 와이드한 그런 어떤 국소화되지 않는 그런 수축을 일으키는 그런 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이 조금 정해지는데 프리모터 에어리어, 서플리멘터리 모터 콜텍스. 자, 앞에 그림으로 가보죠. 그래서 이 모터 콜텍스는 그렇게 해서 그 각 부위별로 구역이 정해지게 되는데 50분인가요?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